블루베리, 몸에 좋다고 매일 드시죠? 그런데요, 지금 드시는 그 방법 때문에 블루베리가 혈당에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블루베리를 드시는 분 10명 중 8명이 효능의 대부분을 스스로 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일인데 뭐가 문제야? 블루베리는 당뇨에도 좋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단 몇 초 만에 혈당을 확 올려버리는 치명적인 습관, 그리고 먹는 시간만 바꿔도 하루 종일 혈당이 달라지는 이유를 오늘 정확히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특히 아침에 블루베리를 드시는 분, 요거트나 우유에 섞어 드시는 분,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도대체 나는 뭘 잘못 먹고 있었던 건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블루베리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탑3를 가장 위험한 것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마다 아무 생각 없이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고 있는 음식입니다. 둘째, 블루베리를 이렇게만 먹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조합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재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오해, 오늘 영상에서 분명히 끝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블루베리를 혈당의 적으로 만들지 않고 제대로 도움이 되게 먹는 기준을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당뇨를 치료하는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먹으면 혈당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블루베리는 달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과일이 아닙니다. 블루베리에는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 식이섬유, 인슐린 반응에 영향을 주는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혈당 문제의 핵심이 당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먹는 방식만 잘 지키면 혈당을 확 튀게 만드는 과일이 아니라 비교적 완만하게 반응하는 과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블루베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먹는 음식, 먹는 시간,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이 좋은 구조가 단번에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블루베리를 도움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조합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다른 몸에 좋은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당연히 더 좋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서는 이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는 서로 도움을 주는 조합이 있는 반면 서로의 역할을 방해하는 조합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그 자체로는 혈당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이지만 특정 음식과 만나면 그 장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혈당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당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습관이 있고 흡수 과정을 방해하는 음식이 있으며 혈당을 급격히 튀게 만드는 조합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 아주 흔하게 숨어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조합들이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처럼 누가 봐도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경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블루베리와 상극인 3가지 조합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장년층, 특히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 시간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덜 알려졌지만 혈당에는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부터입니다. 들으시면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 나도 이런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급 조합은 블루베리를 이렇게 먹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급 조합은 많은 분들이 전혀 문제의식 없이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블루베리를 갈아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스무디, 주스, 믹서에 갈아서 마시는 블루베리.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건강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씹지도 않고 설탕도 안 넣고 과일만 넣었으니까요. 하지만 혈당 관점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통째로 먹을 때는 씹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식이섬유가 당을 감싸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비교적 완만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갈아버리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믹서기의 칼날은 블루베리의 세포 구조를 파괴하고 식이섬유를 잘게 부수며 자연당을 한꺼번에 풀어놓습니다. 그 결과 마시는 순간 당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무디는 씹지 않기 때문에 섭취 속도가 매우 빠르고 양 조절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을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같은 양이 들어간 스무디 한 컵은 몇 초 만에 마셔버리고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2배, 3배 많은 양을 하루에 반복해서 섭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매일 스무디로 마시는데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분들을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자신이 건강을 위해 아주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갈아 마시는 순간 혈당의 친구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음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장점을 살리고 싶다면 가능한 한 하나란 알 씹어서 먹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상급 조합은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바로 블루베리를 철분이 많은 음식이나 철분제와 같은 시간에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소고기, 간, 시금치, 비름나물,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철분제. 이런 음식과 영양제는 혈액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철분이 블루베리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철분과 동시에 들어오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철분 역시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블루베리도 손해, 철분도 손해를 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철분제를 드시고 바로 블루베리나 과일을 드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던 블루베리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철분 보충 효과 역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철분이 들어간 음식이나 영양제를 드신 날에는 블루베리를 바로 이어서 먹지 말고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블루베리를 드셨다면 철분이 많은 음식은 점심이나 저녁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간만 분리해도 두 음식 모두 각자의 역할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영양소와 경쟁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블루베리를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블루베리 요거트, 우유에 시리얼을 말고 블루베리를 올려 먹는 식사 혹은 우유를 넣은 블루베리 스무디. 너무 익숙한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백질도 있고 칼슘도 있고 과일도 있으니 완벽한 건강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 관점에서는 이 조합이 가장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반응과 관련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유와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과 단백질은 이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면서 흡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블루베리를 먹기는 먹었지만 정작 중요한 성분은 몸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유가 나쁘다는 이야기나 유제품이 해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블루베리와 동시에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를 위해 블루베리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항상 같이 먹는데 기대만큼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블루베리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블루베리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유제품과는 시간을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우유나 요거트를 드셨다면 블루베리는 오후 간식으로 옮기고 블루베리를 아침에 드셨다면 유제품은 점심이나 저녁으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분리만으로도 블루베리의 장점은 훨씬 살아나고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더 안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블루베리를 피해야 할 조합이 아니라 블루베리를 제대로 살려주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합은 블루베리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말은 곧 블루베리를 먹었을 때 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혈당이 보다 완만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단독으로 먹으면 그래도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에 아몬드나 호두를 5개에서 7개 정도 곁들이는 것입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유지되고 간식 후에 다시 허기가 지는 시간도 눈에 띄게 늦춰집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먹고도 금방 배가 고파져서 다른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간식으로 과일만 드시던 분들이 견과류를 함께 추가한 뒤 혈당 변동 폭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견과류 역시 볶은 제품이나 달콤하게 코팅된 제품이 아니라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고 외출할 때도 간편하게 챙길 수 있어 장기간 꾸준히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제품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를 드셔야 속이 편하고 단백질 보충도 필요하다고 느끼십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유제품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블루베리를 살리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그릇에 섞지 않는 것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드시되 블루베리는 요거트에 섞지 않고 따로 드시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를 먼저 몇 숟갈 드신 뒤 블루베리를 한 알 씹어서 드시거나 반대로 블루베리를 먼저 드신 뒤 요거트를 나중에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먹으면 유제품으로 인한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이 보다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한 번에 삼켜버리는 방식은 씹는 과정이 줄어들고 섭취 속도가 빨라져 혈당 반응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가당이라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요거트는 블루베리와 상관없이 혈당에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트를 선택하실 때는 당류 표시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성분의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식은 블루베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유제품을 계속 드셔야 하는 분들에게 가장 균형 잡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혈당 관리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와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치아시드, 오트밀 혹은 소량의 통곡물입니다.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물과 만나면 부피가 늘어나고 위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블루베리의 당은 급하게 흡수되지 않고 천천히 풀려나오게 됩니다. 혈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이 있다는 사실보다 짧은 시간에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이 급격한 상승을 완충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치아시드는 소량만으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일을 먹고 나서 다시 다른 간식을 찾게 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날 밤 치아시드를 물에 불려두었다가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블루베리와 함께 드셔도 좋고 오트밀을 소량 끓여 그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 드셔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꿀을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의 자연스러운 단맛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포만감과 에너지 유지에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블루베리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블루베리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양을 넘기면 혈당 관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기준은 하루에 한 줌 정도입니다. 손바닥 안에 가볍게 들어오는 양, 대략 작은 컵으로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2번에서 3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간식 시간에 조금, 오후 간식 시간에 조금씩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혈당이 한 번에 튀지 않고 하루 종일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과일만 단독으로 먹는 습관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식사 사이 간식 시간이나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블루베리만 드시는 것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블루베리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먹을 때 가장 안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견과류, 요거트, 치아시드 같은 음식과 시간을 맞춰 조합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먹는 과일이 아니라 잘 나눠서 제때 먹는 과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블루베리는 무조건 좋은 과일도 무조건 나쁜 과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아서 마시는 습관, 철분 많은 음식과의 동시 섭취,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먹는 방식, 이 3가지만 피하셔도 블루베리를 먹는 기준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견과류, 식이섬유, 그리고 올바른 시간과 적당한 양까지 지켜주신다면 블루베리는 혈당 관리에 있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과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먹고 있는 음식을 조금 더 똑똑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블루베리를 드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혈당과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블루베리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지 혹은 혈당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